나는 그녀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친 공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랑으로 시작한 손이 증오로 변한 그 끝에서. 그녀의 베개에 그의 머리카락 한 올을 심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너는 나를 배신했어. 이제 내가 나를 증오하게 만들겠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나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고 동시에 그녀를 소유하게 되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그 풍경은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한기가 피부에 스며들 듯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그 안에서 내 삶의 잔해를 보았다. 지은이, 내 여자친구, 아니, 이제는 전 여자친구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은. 28살,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야심찬 여자. 우리는 3년을 만났다.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 파티에서였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사랑은 완벽해 보였다. 함께 여행을 가고 그녀의 가족을 만나고 심지어 결혼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건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다. IT 컨설턴트로 일하는 나, 박민준의 일상은 피곤했다. 문을 열자 집 안은 고요했다. 지은이는 출장으로 부산에 갔어야 했다. 그런데 그녀의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다. 이상했다.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웃음소리였다. 낮고 속삭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섞인 그녀의 웃음.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기 있었다. 침대 위에 그녀와 그녀의 절친 이수연. 수연이는 지은이의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였다. 모델 같은 몸매에 항상 밝은 미소를 짓는 그 여자. 그녀가 내 위에 올라타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지은이가 수연이의 가슴을 더듬고 있었다. 그 광경은 내 뇌를 태웠다. 민준아, 지은이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고 수연이는 시트를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이게 오해야, 지은이가 중얼거렸다. 오해. 그 단어는 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나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내 분노의 첫 번째 폭발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로 갔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되었다. 지은이의 손이 수연이의 피부를 스치는 그 느낌, 그녀의 신음소리. 배신의 맛은 쓰디썼다. 왜 하필 수연이? 그녀는 우리 관계를 지켜봐 주던 사람이었다. 파티에 함께 가고 내가 지은이를 위해 선물 사는 걸 도와주던 그 수연이, 그 모든 게 가짜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헤어지자.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울었다. 민준아, 제발. 오해야. 수연이는 그냥 술에 취해서 변명은 더 역겹게 만들었다. 나는 끊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시작이었다. 단순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녀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게 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정신적인 게임. 나는 심리학 책을 펼쳤다. 대학 때 전공했던 그 지식, 이제 무기가 될 터였다. 첫 번째 움직임은 은밀했다. 나는 지은이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기념일이었다. 바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메시지함을 뒤졌다. 수연이와의 대화가 가득했다. 민준이는 너무 무미건조해. 너처럼 재미있지 않아.
오늘 밤에 만나자. 민준이는 출장 간다고 했으니까 수백 통의 메시지. 사진들. 누드 사진, 키스 사진. 나는 그걸 저장했다. 증거.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익명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의 비밀이야. 수연이와의 일,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할까?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누구세요? 어떻게 아세요? 공포가 느껴졌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수연이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이와의 불륜. 민준이가 알면 그녀도 패닉에 빠졌다. 그들의 채팅방에 스파이가 들어간 기분이었다. 나는 그들의 불안을 키웠다. 가끔 힌트를 주고 가끔 침묵으로. 지은이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웃고 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보였다. 한 달 후, 나는 지은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초췌했다. 민준아, 제발 용서해. 수연이랑은 그만둘게. 그녀가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용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 미소는 차가웠다. 그날 나는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그녀의 회사 이메일로 익명 메일을 보냈다. 수연이와의 사진 한 장 블러 처리된, 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각도. 그녀의 상사가 그걸 봤을 테다. 지은이는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가 울며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이게 시작이야. 수연이는 더 재미있었다. 그녀는 모델이지만 이제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나는 그녀의 에이전트에게 연락했다. 가짜 계정으로. 이수연 씨의 사생활 문제로 계약 취소 고려 중입니다. 첨부된 건 지은이와의 사진. 그녀의 일거리가 줄었다. 수연이는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얘야, 이게 다 내 탓이야. 민준이가 우리 둘 다 파괴하려 해. 그들의 우정이 금이 갔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복수의 쾌감이 처음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내 안에도 균열이 생겼다. 밤마다 지은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랑했던 시절. 왜 그녀가 배신했지? 수연이는 뭐였지? 질투, 호기심, 아니면 단순한 욕망? 나는 알코올에 취해 울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이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을 서로 적으로 만드는 것. 지은이를 수연이에게, 수연이를 지은이에게. 그리고 나는 그들의 파괴자. 서울의 겨울이 깊어지며 내 마음도 얼어붙었다. 시간이 흘렀다. 2달째. 지은이는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이력서에 사생활 문제라는 낙인이 찍힌 듯 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소문을 퍼뜨렸으니까. 익명 게시판에, 그녀의 회사 커뮤니티에. 김지은, 불륜으로 해고된 여자. 증거는 사진 한 장. 그녀의 얼굴은 가렸지만 몸매와 문신, 그녀의 등에 새긴 작은 별등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지은이는 나에게 연락했다. 민준아, 너지? 이 모든 게 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웃었다. 증명할 수 있으면 해봐. 수연이는 더 취약했다. 그녀의 모델 계약이 하나둘 취소되었다. 너의 이미지가 깨끗해야 해. 에이전트의 말이었다. 나는 그 에이전트에게 더 많은 사진을 보냈다. 이번엔 지은이와의 키스 장면. 블러 처리됐지만 충분했다. 수연이는 술에 취해 나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박민준, 너 이 새끼. 왜 나한테까지? 그녀의 울음소리가 섞인 욕설. 너희 둘이 날 배신했으니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수연아, 너는 왜 그랬어?
지은이가 내 여자친구인데.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지은이가 먼저 유혹했어? 민준이가 지은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외로웠다고 변명.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었다. 지은이의 불만. 내가 일에 치여 그녀를 소홀히 했던 그 시간들. 나는 고백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게 배신의 핑계가 돼 통화는 끊겼다. 하지만 그날 수연이는 지은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나는 그들의 채팅을 해킹해봤다. 얘야, 민준이가 우리 둘 다 노리고 있어.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수연이의 메시지. 지은이의 답, 닥쳐. 내가 내 친구인 척하면서. 우정의 균열이 커졌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지은이에게 가짜 메시지를 보냈다. 수연이의 계정으로 위장. 민준이한테 다 말했어. 내 불륜 사진도. 지은이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수연이를 찾아갔다. 카페에서 그들은 싸웠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창밖에서 지은이가 수연이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려왔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수연이가 울며 대꾸했다. 너야말로. 민준이를 버린 건 너잖아. 그 장면은 내게 카타르시스였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사랑이 증오로 변한 그 과정이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밤에 나는 지은이의 옛 사진을 봤다. 우리 둘이 제주도에서 찍은 셀카.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이제 그 미소는 내 무기였다. 다음 움직임은 가족이었다. 지은이의 어머니, 김 여사. 그녀는 딸을 무척 아꼈다. 나는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당신 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증거 첨부 사진과 함께. 김 여사는 지은이를 불러 세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가 그렇게 좋은 애인데. 지은이는 울었다. 엄마, 오해야.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변했다. 실망. 지은이는 집에서 쫓겨났다. 임대 아파트로.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수연이의 가족은 더 복잡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검사였다. 엄격한 사람. 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가짜 계정으로. 이수연 양의 사생활이 문제입니다. 불륜, 마약 의심. 마약은 거짓이었지만 사진이 증거였다. 아버지는 수연이를 불러들였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수연이는 반항했다. 아빠, 그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나왔다. 이제 둘 다 고립되었다.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공원에서. 우연을 가장해. 지은이가 먼저 나를 봤다. 민준아.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수연이는 멀찍이 서 있었다. 너희 둘이 아직도 붙어있네. 내가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서로를 피했다. 긴장된 공기. 나는 말했다. 이 모든 게 너희의 선택이야. 이제 후회해. 지은이가 울었다. 제발, 끝내줘. 내가 잘못했어. 수연이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나도 미안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나는 웃었다. 왜? 왜냐하면 복수는 이렇게 느껴지니까. 통쾌하게.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나는 술집에서 혼자 마셨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얘야, 민준아. 너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아니. 전혀. 복수의 대가는 나 자신이었다. 3달째. 이제 게임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은이는 새로 구한 알바로 버티고 있었다. 편의점 점원. 그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모습. 나는 그 가게에 갔다. 야간에.
그녀가 카운터에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를 알아본 순간. 민준아. 여기서 뭐해? 나는 라면을 샀다. 그냥 배고파서 계산하면서 속삭였다. 내 삶이 이렇게 된 게 재미있네. 그녀는 참았지만 눈물이 고였다. 너 악마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악마. 아니, 그냥 피해자. 그날 나는 그녀의 휴대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모든 메시지, 위치 추적.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았다. 그녀는 이제 수연이와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옛 연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남자도 내 조작으로 멀어졌다. 가짜 메시지, 지은이 불륜 이력 있어. 조심해. 수연이는 더 나빠졌다. 그녀의 모델 꿈은 끝났다. 이제 카페 웨이터. 그녀의 미모가 퇴색되는 게 보였다. 피곤한 눈, 마른 피부. 나는 그녀의 카페에 갔다. 아메리카노.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민준 씨. 나는 물었다. 수연아, 후회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당연하지. 하지만 너도.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의 눈빛에 반격의 기운이 스쳤다. 그게 시작이었다. 수연이가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내 회사에 메일을 보냈다. 익명으로. 박민준, 직장 내 괴롭힘 첨부된 건 내가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 스크린샷. 블러 처리됐지만 내 IP가 노출될 뻔했다. 나는 황급히 삭제했다. 하지만 상사가 나를 불렀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나는 부정했다. 아니요. 하지만 불안이 싹 텄다. 복수는 양날의 검이었다. 지은이는 더 깊이 빠졌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그 상담사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그녀의 고백, 저는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너무 잔인해요. 상담사는 경찰에 신고할 뻔했다. 나는 막았다. 가짜 메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 하지만 그 사건으로 지은이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나는 병실에 갔다. 그녀는 창백했다. 민준아,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앉았다. 내가 무너지는 걸 봐서 그녀가 울었다. 제발 용서해. 수연이랑은 정말 실수였어. 너를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물었다. 진짜. 그럼 왜? 그녀는 고백했다. 너가 너무 멀었어. 1. 수연이는 날 안아줬어. 그게 위로였어, 위로. 그게 배신의 이름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병실을 나오며 눈물이 흘렀다.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이상 그 민준이가 아니었다. 이제 수연이의 반격이 왔다. 그녀는 내 친구에게 연락했다. 민준이가 미쳤어. 우리를 괴롭혀. 친구 하나가 나에게 물었다. 야, 진짜야. 나는 부정했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겼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고조되는 긴장. 나는 다음 카드를 꺼냈다. 그들의 과거를 파헤쳤다. 지은이의 대학 시절 불륜 이력. 수연이의 마약 스캔들 거짓이지만 퍼뜨렸다. 언론에 익명 TV 작은 기사가 나왔다. 젊은 여성들의 사생활 논란. 그들의 이름은 가렸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 지은이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지은이가 자살할지도 몰라. 자살. 그 단어가 내 등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멈췄다. 정말로. 그날 밤 나는 지은이의 병실 CCTV를 봤다. 그녀가 약을 삼키려는 장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익명으로. 그녀는 구조됐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눈빛은 죽었다. 민준아, 너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야? 복수의 절정. 이제 그들을 대면할 때 나는 파티를 열었다. 가짜로. 화해의 모임 그들은 왔다. 지은이와 수연이 서로를 피하며. 방 안은 어두웠다. 나는 문을 잠갔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 그들의 고백이 쏟아졌다. 눈물, 후회, 증오, 나는 녹음했다. 이게 마지막 무기. 네 번째 달 이제 복수는 내 삶을 삼켰다. 직장에서의 소문은 커졌다. 상사가 나를 감시했다. 민준아, 요즘 이상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피곤해서요. 하지만 밤마다 나는 악몽을 꿨다. 지은이의 목을 조르는 꿈, 수연이의 비명을 지르는 꿈, 그리고 내 손에 묻은 피,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졌다. 지은이는 퇴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 그녀가 나에게 메일을 보냈다. 민준아, 게임 끝내자. 만나서 나는 갔다. 한강공원. 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엄마도 날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나도 포기 안 해. 그녀가 내민 건 USB. 내 복수 기록. 다 해킹했어. 경찰에 갈 거야? 충격. 그녀가 반격했다. 어떻게? 그녀의 상담사. 아니, 그녀 스스로. 지은이는 IT를 배웠다. 대학 때 나는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좋아. 그럼 같이 가자. 이 나는 블러프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도중에 그녀가 멈췄다. 사실. 블러프야. 증거 없어. 그냥 내 반응 보고 싶었어. 그녀의 미소. 처음 보는 잔인한 미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도 변했다. 복수의 게임에서 우리는 모두 괴물이 됐다. 수연이는 더 빨랐다. 그녀가 내 집에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준아, 열어. 나는 열었다. 그녀는 눈이 붉었다. 나 임신했어. 내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고백. 지은이와의 관계 후 다른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버렸다. 내가 소문 퍼뜨려서 임신. 그 단어가 나를 얼어붙였다. 뭐? 왜 나한테 말해? 나는 소리쳤다. 그녀가 울었다. 도와줘. 돈이라도 우돈. 복수의 대가로?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 있어? 지은이한테 모든 걸 말해. 그녀는 동의했다. 다음 날 지은이에게 전화. 얘야, 나 임신했어. 내 탓이야. 지은이의 비명. 뭐? 어떻게? 그들의 우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 통화를 들었다. 해킹으로. 지은이가 수연이를 저주했다. 너 때문에. 민준이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다. 완벽했다. 하지만 내 안의 공허는 커졌다. 친구들이 나를 피했다. 가족이 물었다. 아들아,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거짓말했다. 아무것도. 다음 카드는 미디어였다. 나는 기자에게 팁을 줬다. 유명 모델 이수연, 불륜 스캔들 기사가 터졌다. 수연이의 사진이 실렸다. 그녀의 경력은 끝. 그녀는 나에게 왔다. 민준아, 제발 그만.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고. 나는 물었다. 진심. 그녀가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늦었어. 지은이는 더 극단적이었다. 그녀가 자해했다. 팔에 칼자국.
사진을 나에게 보냈다. 이게 내 복수야. 나는 패닉에 빠졌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왔어. 이제 내 차례. 그녀가 경찰을 불렀다. 진짜로. 박민준, 스토킹과 괴롭힘. 경찰서. 나는 체포됐다. 아니, 조사, 증거는 약했다. 하지만 내 삶은 흔들렸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 이미지 문제, 모든 게 무너졌다. 수연이는 사라졌다. 임신으로 해외로. 지은이는 승리한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그날 밤, 감옥 같은 내 방에서 나는 울었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 녹음 파일, 그들의 고백. 나는 그걸 유튜브에 올렸다. 익명으로. 배신의 진실, 조회수가 폭발했다. 지은이의 얼굴이 화제가 됐다. 그녀의 새 직장도 날아갔다. 수연이는 해외에서 소식을 들었다. 민준아, 너 미쳤어. 이제 우리는 모두 지쳤다. 하지만 게임은 계속됐다. 5번째 달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해고된 후 나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작은 프로젝트. 돈은 빠듯했다. 지은이는 다시 연락했다. 민준아, 미안해. 나도. 후회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물었다. 왜 이제 와? 그녀가 고백했다. 내 복수 때문에 나 자신을 잃었어. 수연이도. 아이를 낳았대. 혼자. 수연이의 아이. 그 소식이 나를 찔렀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제주도, 작은 마을. 그녀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배가 불룩했다. 민준아, 그녀의 눈은 피곤했다. 왜 왔어? 나는 앉았다. 미안해.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그녀가 웃었다. 미안. 너무 늦었어. 하지만 고마워. 이 아이가 날 살렸어. 그녀의 이야기. 아이의 아버지는 도망쳤지만 그녀는 키우기로 했다. 내 복수 덕에 진짜 나를 찾았어. 아이러니. 복수가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이로써 우리는 울었다. 옛 친구처럼.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지은이가 알았다. 수연이를 만났어. 아직도. 그녀의 질투. 다시 불붙었다. 지은이가 서울로 수연이를 불렀다. 우리 셋이 만나자의 되면. 호텔 라운지. 긴장된 공기. 지은이가 말했다. 민준아, 이제 끝내. 우리 다시 시작해. 수연이가 끼어들었다. 미쳤어. 이 새끼 때문에 다 망쳤는데 나는 지켜봤다. 그들의 싸움. 물건이 날아다니고 욕설이 오갔다. 나는 중재했다. 그만. 이 모든 게 우리 탓이야. 하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지은이가 나를 때렸다. 너 때문에. 수연이가 그녀를 막았다. 얘야, 그만해. 그 순간 지은이가 미끄러졌다. 계단에서. 그녀의 머리가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지은이, 우리는 병원으로. 그녀는 살아남았다. 뇌진탕. 하지만 그 사고는 모든 걸 바꿨다. 경찰 조사. 폭행. 우리는 부정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전 여친 셋이 싸움에 내 이름이 다시 실렸다. 이제 나는 완전한 파괴자. 퇴원 후 지은이는 변했다. 민준아, 나 떠날게. 캐나다로 이민. 그녀의 새 시작. 수연이는 아이와 함께 제주에 남았다. 민준아, 용서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혼자 남았다. 서울의 봄바람이 불어도 내 가슴은 차가웠다. 복수의 끝,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상실. 나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심리상담. 당신은 PTSD예요. 상담사의 말, 배신의 트라우마. 그리고 마지막 반전. 지은이의 편지. 캐나다에서. 민준아, 임신했어. 내 아이. 그날 밤 헤어지기 전에 충격. 그녀가 속였다. 복수의 복수.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삶은 계속됐다. 하지만 영원히 변했다. 6번째 달, 여름.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지은이의 편지가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아이. 어떻게, 나는 캐나다로 날아갔다. 그녀를 만났다. 공항에서. 그녀의 배는 부른 상태였다. 민준아,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다. 미안. 숨겼어. 내가 복수할 때 말 못했어. 우리는 호텔에 갔다. 긴 대화. 왜? 내가 물었다. 그녀가 말했다. 너를 붙잡고 싶었어. 하지만 내 증오를 봤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었어. 그녀의 눈물. 나는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나도 미안해,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다. 수연이에게 연락했다. 지은이가 임신했어. 내 아이. 그녀의 반응, 축하해. 나도. 새 남자 만났어. 아이 잘 키우고 그녀의 삶은 회복됐다. 모델은 아니지만 카페 오너. 행복해 보였다. 나는 돌아왔다. 서울로. 새 직장, 새 삶,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상담에서 나는 고백했다. 복수가 나를 구했지만 파괴했어. 상담사, 그게 인간이야. 배우는 거. 에필로그처럼 우리는 재회했다. 지은이는 아이를 낳고 나에게 왔다. 민준아, 가족이 돼줄래? 나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배신의 그림자는 남아. 수연이는 초대받지 않았다. 그녀의 아이는 우리의 비밀.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대가는 영원했다. 사랑은 다시 피어났지만 더 강하고 더 조심스럽게. 서울의 여름밤,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인생은 드라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들 미소 지었다. 통쾌한 끝이 아니라 쓸쓸한 승리. 하지만 그게 현실.